세계는 지금 바이러스와 기후위기, 전쟁 등으로 혼돈과 불확실성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다미술관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갖춰야 할 관점을 질문하는 전시, Q&A 질문하는 그림들을 마련했습니다. Q&A를 보통 어떤 뜻으로 사용하시나요? Question and Answer, 질문과 답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Question and Art, 질문과 예술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우리에게 답이 아닌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에 소개되는 그림들은 회화, 애니메이션, 그림책으로 구성됩니다. 그림은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흘려보냈던 일상의 순간을 붙잡고 차별과 혐오, 타인에 대한 폭력과 무심,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기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과 태도가 필요할까요? 전시 공간을 둘러보며 작품과 주고받은 이야기가 미술관을 떠나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고경호 작가의 작품은 가족 사진첩을 펼치며 시작됩니다. 작품을 찬찬히 둘러보면 비슷한 시기 한국에서 나고 자란 우리의 사진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익숙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작가는 오랜 시간 자신을 따라다닌 우울함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작가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기대하는 아들의 모습과 실제 본인의 모습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작가는 태어나 처음 만나는 사회인 가정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그로 인한 갈등, 우울감과 같은 감정들을 아들 포지셔닝 연작으로 풀어냈습니다. 깊고 푸른색, 지워진 얼굴, 강한 붓터치에서 작가의 응축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작가의 작업은 전시장 바닥과 가까운 곳에 걸린 5점의 작업인 둥근 정물 연작으로 이어집니다. 5개의 공을 살펴볼까요? 어린 시절 운동장을 누볐던 축구공부터 성인이 돼 만나게 되는 당구공까지 공을 따라 시선을 움직이다 보면 시간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작가는 공을 통해 평범한 남자아이로서 공놀이를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공놀이를 해야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경호 작가의 작품은 아주 일상적인 삶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통해 그 뒤에 숨은 차별과 억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편견으로 나를 비롯해 누군가의 삶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하게 합니다. 달이 빛나는 포근한 밤, 반짝이는 트리, 물 한 개가 아스라이 피어오르는 배경은 곧 아름다운 동화 속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인공의 몸은 녹아내리거나 잘려 있습니다. 인물들의 표정을 한번 볼까요? 웃고 있는 입에 비해 눈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물들은 그들의 아픔에 분노하거나 슬픔을 마음껏 표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애써 감추고 참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권순영 작가의 작품 속 동화 같은 풍경은 현실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예민한 감각으로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폭력의 희생자가 된 어린이, 여성,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비판하는 대신 정성 어린 붓터치로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합니다. 물가에서 아이의 몸을 건져 올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담은 슬픔 모유 3번째 작품을 볼까요? 작품의 제목은
페루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서 비롯했습니다. 임신한 채로 성폭행을 당한 임산부의 모유를 통해 슬픔과 두려움이 전해져 태어난 아이는 영혼 없이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작품 속 얕은 물에서 어머니의 몸을 타고 올라오는 여러 마리의 개구리가 보이시나요? 이 작품을 작업할 당시 작가는 개구리 소년에 대한 기사를 접했고 피해자인 아이들을 길어 올리고 애도하는 마음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작가는 작은 존재에도 눈을 그려 넣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눈을 마주 보도록 말입니다. 이렇듯 작가는 상대적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지영 작가의 작품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지위 연필로 세밀하게 그려낸 인물은 같은 옷을 입고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만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사회를 오랜 시간 들여다보며 인물원 연작을 전개했습니다. 인물원은 동물원에서 비롯한 말로 안락한 제도 안에서 개성과 자유의지를 잃은 채 길들여진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정면의 작품 어떤 공동체는 연꽃이 피어난 커다란 연못을 따라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인물들의 움직임을 눈으로 좇다 보면 우측 끄트머리에 5명의 사람을 제외하곤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작품에서는 각자의 방향성보다는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만 달리는 인물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려 퍼스트 애플 2라는 작품을 볼까요? 작가는 사과나무가 가득한 숲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자세로 각자가 원하는 나무에서 사과를 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과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선택을 손에 쥐고 연못으로 모인 이들은 사과를 쌓아 선택을 기원하고 서로에게 응원을 전하기도 합니다. 작가는 두 가지의 상반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GR1의 작업은 길거리에서 벽과 건물에 긁거나 그려서 남긴 낙서를 뜻하는 그래피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작가는 길거리에서 그래피티 작업을 이어왔고 이번 전시를 통해 길거리 예술을 미술관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작품은 건물만큼 크고 넓습니다. 건물의 외벽과 기둥 등을 캔버스 삼아 작업을 전개하는 그래피티의 특성상 어느 공간에나 작품을 빠르고 쉽게 남길 수 있는 스프레이와 마커가 주 매체로 활용됩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품 우리 역시 그래피티의 주 매체인 마커로 그려졌고 중간중간 달개 벼슬은 형광 스프레이로 표현돼 있습니다. 전시장 벽면을 메운 작품 우리를 볼까요? 작품이 건물의 벽만큼 크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면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조각난 종이 위 마커와 스프레이로 달개 우리를 표현하고 자석으로 벽면에 이어붙였습니다. 한 해 소비되는 달개 양은 약 600억 마리, 수명은 35일에서 40여 일이라고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닭 한 마리가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은 A4 용지 한 장의 크기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좁고 열악한 달개 우리를 인간의 삶에도 비유합니다. 닭장 같은 아파트, 닭장 같은 지하철. 작가는 우리의 효율을 위해 만들어진 말이 돌고 돌아 우리를 대변하는 단어가 됐음을 시사하며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 질문하게 합니다. 민유정 작가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작품을 천천히 둘러볼까요?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발사되는 미사일, 추락 후 산산조각난 비행기, 홍수로 가슴까지 찬 물길을 헤치는 사람들, 전부 재난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위급함과 비참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차분합니다. 작품은 실제 작가가 뉴스에서 보거나 채집한 재난의 이미지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모습을 담은 정면의 작품, 떨어지는 사람 세 번째 작품을 볼까요? 작가는 9.11 테러가 일어날 당시 건물 밖으로 떨어지는 사람의 모습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왼쪽 벽 끝에 걸린 작품, 현장 17번째 작품을 볼까요? 무수한 사람들이 커다란 집을 둘러싸고 쓰러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70년대 미국에서 종교 신자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끊었던 존스타운 집단 변사 사건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작가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파스텔 톤, 작은 크기의 캔버스, 그리고 이목구비가 없이 단순화된 인물 표현을 통해 재난의 현장을 관조하게 합니다. 작가의 작업은 타인의 고통을 무심한 태도로 소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바이러스와 전쟁, 기후 위기 등 심심치 않게 타인의 재난을 만날 수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민이 아닌 공감일지도 모릅니다. 문지영 작가는 자신의 가족을 화폭에 옮기는 가장 보통의 존재, 연작을 이어왔습니다. 왼쪽으로 시선을 돌려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을 볼까요? 작가는 사적인 일상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해가 뉘어지는 듯 따뜻한 화면 속에 작가의 어머니가 여동생의 손톱을 깎아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작가에게는 아주 보통의 순간이었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왠지 모를 낯선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한 탓에 어머님은 한쪽 가슴이 없고 시각장애와 발달장애가 있는 여동생은 스스로 손톱을 깎지 못합니다. 매주 월요일 센터에 들어가는 여동생을 위해 일요일 오후마다 어머니는 여동생의 손톱을 손수 깎아주셨습니다. 이렇듯 작가는 가족의 일상적인 순간을 그리며 보는 이가 느끼는 낯섦과 불편함의 원인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최근 작가는 가족에게서 한 발짝 떨어져 어머니의 삶에 주목하는 어머니의 신전 연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면의 작품은 연작의 일부인 어머니의 신전 네 번째 작품입니다. 작품에선 여동생이 나아지길 바라는 어머니의 염원과 바람이 담긴 신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집 한켠에 어머니가 꾸린 신전을 받고 사회의 보통이라는 기준에서 밀려난 이들이 믿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부터 느낀 갈등, 긴장의 감정을 이 연작에 담았습니다. 무엇이 보통이고 무엇이 보통이 아닌가요? 우리가 만든 기준이 누군가를 밀어내진 않았을까요? 작가는 가장 사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박용화 작가의 거짓과 진실의 경계는 대구에 있는 한 동물원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작품입니다. 드넓은 평원을 뛰어놀며 마음껏 포효하는 호랑이, 그리고 인공 조형물 사이를 무기력하게 거니는 호랑이.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요? 같은 공간에서 상반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호랑이는 보는 이에게 시각적 괴리감을 줍니다. 배경에 가려질 듯 흐릿하게 표현된 호랑이는 동물원 우리 안에서 살며 개체성을 잃어버린 동물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시선을 돌려 만날 수 있는 작품 구석은 작가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했습니다. 반지하에 살던 작가는 창을 통해 작가를 내려다보는 시선을 느꼈고 이내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작가는 동물원에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구석으로 자리한 동물에게서 당시의 감정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사적이고 안전한 장소여야 할 집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노출돼 있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이렇듯 작가는
인간 중심적인 필요로 인해 지어진 동물원이 과연 동물과 사람의 공존 형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려면 어떤 방식과 태도가 필요할까요?